물건을 줄이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누구나 가능한 즐거운 심플 라이프. 오늘도 버릴까 말까 망설이는 당신을 위한 특별 처방전. 목표로 삼고 싶은 집의 모습과 생활의 형태를 이미지화하는 것은 습관이 되기 전에 좌절감을 방지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소원 노트를 씁니다. 이때 늘 집이 깔끔해서 기분이 좋다. 쉽고 즐겁게 집안일을 하고 있다. 라고 자주 적곤 합니다. 소원 노트의 기본 형식은 어떻게 되고 싶다보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수동형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하여 이루려고 한다는 능동적인 씨앗을 마음속에 심는 것이니까요. 소원 노트의 효과는 놀랄 정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된 것도 책을 출간하게 된 것도 노트에 쓴 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쓸까 행복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거슬려서 집에 휴지통을 두지 않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상에서 자주 해야 하는 동작일수록 최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동작은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멀어서 버리러 가기 싫다거나 귀찮아서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집안이 어질러지고 물건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물건을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일을 한 개 버리기가 편해집니다. 저희 집은 모든 방에 휴지통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이들과 과자 봉지를 자주 버리는 거실에는 휴지통 안을 2개로 분리하여 비치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청소가 귀찮은 집이 깨끗해지기 힘든 것처럼 버리는 것이 귀찮은 집은 물건이 쌓이거나 주변이 지저분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물건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중고책 매장에서 매입 금액 10% 플러스라는 광고를 보면 우선 신청부터 합니다. 책이 10권 이상 쌓이면 택배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므로 어떻게든지 처분할 책을 10권 모아야만 합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신청해버리면 집에서 10권의 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책뿐 아니라 게임이나 CD 등도 판매 가능합니다. 조금 강제적인 것 같지만 꽤 효과적인 버리기 기술입니다. 잘 정리해서 수납해 놓으면 계속 그 상태로 놔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과 생활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물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1일 1개 버리기. 다시 이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버리기는 물건을 부담 없이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루에 한 번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앞에서 1일 1개 버리기에 몰두했던 것은 단지 집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건을 소중히 여기기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버리기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정말 필요한 물건만 남는다면 이들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소중하게 다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가 물건과 생활을 위해서 신경을 썼던 것은 소중한 물건을 음미하며 즐긴다는 것, 나를 위해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소중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장소든 장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대상을 더욱 좋아하게 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건에 대해서도 모양이 귀엽다, 쓰기 편하다 라고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추면 더욱 그 물건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뿐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는 일에도 애착이 깊어집니다. 예를 들면 추운 날에 마시는 한 잔의 밀크티, 두근두근 좋아하는 홍차를 찬장에서 꺼낸 다음 끓인 물을 부어 향을 즐깁니다. 엄선해서 고른 밀크팬에 우유를 데우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머그컵에 따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동작을 음미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특별한 한 잔을 손에 들고 지난밤 정리해놓은 깔끔한 다이닝룸으로 갑니다. 앉았을 때 편안한 의자에서 한숨 돌립니다. 컵 문양을 바라보며 귀여움을 만끽하고 김과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마십니다. 맛과 따뜻함에 감사하여 그 시간을 만끽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물건에 대한 감정은 샀을 때를 정점으로 서서히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 물건을 산 것은 이런 행복한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맛보고 즐겨야 아깝지 않겠죠. 이렇게 일상의 작은 일들을 맛보고 즐기게 되면 마음에 드는 물건은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밖에서 만난 컵이나 냄비가 아무리 예뻐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물건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건을 사용하면서 즐기다 보면 전혀 즐길 기회가 없는 물건이나 즐길 마음이 생기지 않는 물건도 떠오릅니다. 그것들은 불필요한 물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즐기는 습관은 물건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 정말 잠깐이라도 물건을 즐겨보세요. 일상이 파묻히기 쉬운 행복까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은 중요한 시간.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면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 물건이 적고 어느 곳이나 마음에 드는 것들 뿐이라 재빨리 고를 수 있어 준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청소도구 역시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애착이 샘솟는 디자인으로 고릅니다. 일을 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베이직한 컨버스는 유행을 타지 않고 질리지도 않아 오랫동안 기분 좋게 신을 수 있습니다. 가끔 다른 브랜드로 눈을 돌린 적도 있지만 결국은 되돌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신발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신어도 발이 쾌적할 것. 산 것만으로 만족스럽다면 그것은 멋을 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으로 옷을 모으면 실제로는 입지 않는 옷까지 포함한 빵빵한 옷장이 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중한 식기를 상자에 넣어둔다면 쓰여지기 위해 태어난 그릇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는 물건을 두기 위한 공간을 썩히는 것입니다. 물건은 사용해야 비로소 그 존재 가치가 생깁니다. 마음에 들면 더욱더, 비싸다면 더욱더, 사용하기 편하다면 더욱더 매일 사용하며 그 멋진 물건을 즐기고 싶습니다. 옷을 사면 계산대에서 가격표를 떼고 바로 입고 돌아옵니다. 옷 스타일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안 어울릴 염려는 없습니다. 사용하기 편하고 알아보기 쉽게 수납을 해두면 가족 누구든지 물건을 활용하기 편해요. 아이들이 집안을 돕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을 물건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건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었고 오히려 필요 없는 물건이 넘쳐서 스트레스는 쌓여가기만 했습니다. 요즘은 마음을 채우고 싶어질 때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는 일, 책을 읽는 일, 집에 꽃을 꽂는 일. 그 순간순간을 충분히 맛보는 동시에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나의 환경에 감사하며 행복을 음미합니다. 물건뿐 아니라 경험도 맛보고 즐기면 마음이 서서히 채워집니다. 경험의 좋은 점은 행복을 듬뿍 얻으면서도 물건과는 달리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 일상을 벗어나 모든 것을 신선한 눈으로 보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어디에 갈까? 두근두근한 마음이 가득. 집에 돌아와서도 이 두근두근함을 떠올릴 때마다 신선한 기분이 되살아납니다. 저는 늘 이런 기분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만족이 있다면 많은 물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요는 물건의 양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직감을 옛날부터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넘쳐서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몰랐던 직감. 물건을 줄이고 미래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직감으로 버릴 수 있게 되면서 밖에 나가서도 그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물건을 줄여나가는 사이에 직감력이 갈고 닦아진 것 같습니다. 직감력을 갖게 되자 필요 없는 물건을 바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매력적인 물건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멋져도 이거다 라는 직감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옷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입니다. 물론 머릿속에는 지금 옷장에는 충분한 옷이 있다. 사려면 흰색 셔츠를 바꿀 때다. 예산은 얼마까지 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 정보와 더불어 직감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리용 젓가락이 없습니다. 일반 젓가락과 집게로 충분하니까요. 유연제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향이 너무 강하고 세탁물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는 확신에서 벗어나면 물건과 가볍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쓰던 물건 중에서 필요 없는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 필요한 물건은 의외로 적다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없애려고 생각하는 것은 작은 칼. 아이들이 쓰고 있지만 큰 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늘 티백으로 차를 올려서 마시니까 차 걸음망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을 조금 더 관찰해본 후 이 두 가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찬스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일 또한 즐기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물건의 적당량은 지금 필요한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도 내일 필요한 분량은 마트에 잔뜩 있으므로 걱정 없습니다. 옷이나 그릇처럼 단기간에 소모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더더욱 다 쓸 수 있는 분량만으로 충분. 쓰지 않는 여분의 물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옷장에 코트는 2개 있으면 충분합니다. 겨울 스웨터는 매년 교체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없습니다. 앞치마 여분도 큰아들이 학교에서 조리 실습할 때 사용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나서 차분했습니다. 최근에는 안경을 2개에서 1개로 줄였습니다. 조리 도구도 하나씩만 가지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희망에 맞추게 된 후 처음으로 불안, 낙담만 생각하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저것 걱정만 하고 있다면 좀 더 낙관적이 되고 싶어. 걱정 없이 사는 삶은 정말 편하겠지. 안심하는 느낌은 정말 기분 좋아. 라고 생각을 원하는 쪽으로 가지고 가보세요. 사람은 보고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아가고 싶은 곳이야말로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드는 과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하지만 그것을 언제까지나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생 전반에서 생기는 모든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데 하나의 작은 방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일본의 인기 미니멀리스트 미셸 씨의 일일 한 개 버리기라는 책이었는데요. 78년생이세요. 그리고 국제 결혼하셨는데 그래서 하와이, 가나가와현, 캘리포니아 등 여러 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짧게 적혀 있는데도 한 문장이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다시 이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이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이런 마음을 한켠에 계속 가지고 살거든요. 미셸 씨는 이사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좋아한다기보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자연재해 때문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지진이 또 올지 모른다. 그 마음 한켠에 불안을 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니멀리즘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불안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는 건 매일매일의 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셸 씨는 가족이 있으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거 어디 있어요? 저거는 어디 있어요? 이건 어디다 둬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질문도 확실히 덜 할 거잖아요. 가족 간의 규칙이 있는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규칙이 가족 간에 자유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이걸 알면 전화를 해서 묻거나 하다못해 바로 옆에 있어도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과정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이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엄마가 아는데, 아빠가 어디 두는지 아는데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고 그냥 이미 독립적으로 약간 집안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스스로 행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올라갔던 부의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도 안 좋은 생각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더라도 그럼 불안하면 그 안 좋은 쪽에 집중하지 말고 그와 반대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그 이야기가 미니멀리즘 책에서도 많이 나와서 반가웠어요. 사람은 보고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너무 그거에 매몰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서 그것에 집중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이웃에 자꾸 개가 짖는데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할 일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저도.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